교과서적으로나 미디어상으로 수술일로부터 1년 반밖에 못 살더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10년 넘게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뇌종양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현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유치환입니다. 교수님 혹시 요즘에 드라마에서 보면 교모세포종이라는 질병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실제 임상에서 생존이라든지 어떤 환자분들의 예후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모세포종은 뇌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뇌에 생길 수 있는 암은 등급이 있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순한 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재발도 잘하고 악성도가 높은 암입니다. 그 중에 4등급에 해당되는 게 교모세포종입니다. 교모세포종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1명에서 5명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1명 내외로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발생률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산을 해보면 1년에 한 500명, 570명 정도가 이제 교모세포종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교모세포종도 사실 늘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 1.6%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생존 기간도 좀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이제 뇌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라든지 소뇌라든지 아니면 뇌의 깊은 곳, 뇌 간 이런 데 다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빈도로만 보면은 이제 전두엽이나 측두엽 쪽이 그쪽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증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양성종양은 자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5년에 몇 미리 자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각 증상을 못 느끼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성종양인 교모세포종은 자란 속도가 연 단위가 아닌 계열 단위이기 때문에 매우 빨리 자람으로써 여러 가지 자각 증상들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교모세포종이 의심돼서 오시는 환자분들 대다수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해소가 되지 않는 두통, 팔다리 마비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언어장애가 나타난다든가 성격장애, 외래로 찾아오지 않고 응급실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의식장애가 발생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모세포종이 다른 암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굉장히 악성도가 높고 재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교모세포종은 당뇨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완치 개념보다는 관리를 받는 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 한 가지의 치료만으로 한 번에 다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모세포종은 저희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MRI를 보고 최대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 진단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수술적 제거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적 제거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위치에 생기면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다른 치료인 항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접하는 것처럼 주사 같은 것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지만 어쨌든 그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환자분들께서 드시기에 그래도 좀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방사선 요법 같은 경우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마라든지 좀 뇌의 깊은 부분을 많이 포함을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예를 들면 기억력이 감퇴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두 번째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3개월 이내 뇌압이 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두통이 좀 생기고 하는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의식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실제로 방사선 요법을 하다 보면 항암 방사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후반부에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사선을 하기 전에 일단 체력을 충분히 길러놓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산책 등의 어떤 가벼운 운동들을 계속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교모세포종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조직 사이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분들은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약을 써가지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색깔로 표현함으로써 잔여 암세포를 제거해가지고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모세포종 수술할 때 약을 먹어가지고 발광한 부분을 다 제거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뇌를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그게 후유증으로 남기 때문에 설령 잔여 종양이 남더라도 그 뇌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에게 끼칠 수 있는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은 뇌과실을 따졌을 때 그 종양 부분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종양을 다 제거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팔다리 힘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 환자분이 사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되고 교과서적으로나 미디어상으로 수술일로부터 1년 반밖에 못 살더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10년 넘게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암이지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로 얼마나 제거를 할 수 있고 항암 치료에 잘 듣고 방사선 치료에 잘 듣는지 여부에 따라서 1년 반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까지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병입니다. 미디어에서 1년 반, 제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라서 저는 꼭 그 부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네, 교모세포종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그 중에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걱정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1년 반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교모세포종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는 주변에서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 너무 귀담아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은 더 오래 사실 분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더 오래 못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이제 너무 의료진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질문도 자주 아무 질문 다 해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답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강남세브란스 병원 뇌종양센터에서는 항상 환우분들이랑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치료가 아니더라도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다음에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그다음에 병을 관리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시지 마시고 미디어 이런 데서 하는 부정적인 얘기는 흘려 들으시고 저희랑 같이 긍정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